아니, 세상에 헷갈릴 게 따로 있지. 인지 능력이 오랑우탄 수준인 겁니까? 본인이 들어간 전셋집이 18억인데 옆집이 11억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하며 비싸게 내 집 전세로 들어와 줄 호구 한 마리만 물어다가 양말 속에 넣어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바로 가짜 집주인. 여기서 가짜 집주인이란 돈도 없으면서 세입자 전세금 빌려다가 집을 매수한 사람들. 다시 말해 세입자 없이는 집주인이 될 수 없는 주제에 집주인을 사칭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자신의 짝을 찾아 나는 솔로에 출연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간절했던 그들의 바램과 다르게 전세 매물이 너무 많아 전세 공급 폭탄이 투하된 송파구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서 18만원 주고 산 물건을 내 친구가 11만원에 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친구가 산 건 짝퉁일 거야. 반품된 거 몰래 재포장해서 싸게 후려쳐서 판 걸 거야. 이렇게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하며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질 겁니다. 맞죠? 하지만 요리 보고 저리 봐도 품질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아 씨팍, 내가 등신같이 호구를 당했구나. 졸지에 타이거 마우스가 돼버렸구나. 타오르는 분노와 함께 심박수, BPM 증가, 혈압 상승, 불면증까지 스트레스성 3종 질병 세트가 7만원어치라는 사실에 통렬한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11만원에 팔리는 제품을 나한테 18만원에 팔아먹은 개놈의 자식,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는 그 망할 놈의 쉐끼 쌍판떼기에 하고 가래침이라도 뱉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제부터 물건을 살 때는 잘 알아보고 사야겠다 다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7만원 호구 당해도 꼭지가 도는 게 사람 마음인데 7억 원이나 바가지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관련 기사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목에 따옴표가 들어간 기사의 99%는 개쓰레기 같은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여보 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면 200% 호구 찾아 산말리 호객꾼 삐끼 기사라고 보면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펼치는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줄기, 다시 말해 가장 강력한 규제는 대출 규제입니다. 부채도 자산이라는 개소리에 세뇌당한 나머지 은행 돈이 지 돈인 줄 착각하는 영끌 투기족을 박멸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한강벨트 집값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전세 보증 비율 줄어들고 갭투기도 막힌 마당에 어떤 미친놈이 패닉바잉을 할까요? 안 그렇습니까? 2020년과 2021년 소위 포모 심리를 자극해서 아파트 살 생각 없던 사람들 눈깔 뒤집히게 만들어 신나게 아파트 팔아먹던 그때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똑같은 수법 계속 써먹어서 마지막 남은 단물까지 쪽쪽 빨아먹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거래량 회복은 당분간 물 건너갔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의지와 여력을 모두 갖춘 사람 대부분은 이미 집을 사버렸습니다. 있는 집조차 기회되면 팔아버리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혹부리 영감처럼 혹을 2개나 달고 다주택자가 되겠다는 바보, 멍청이, 호구는 우리 곁에 없습니다. 한강벨트 패닉바잉이요. 한강다리에 벨트 걸고 목이나 안 매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사실은 꼭 부동산 시장이 침체 분위기를 맞을 때가 되면 언론사부터 가짜 전문가 부동산 유튜브들이 바퀴벌레처럼 튀어나와서는 서민 주거 사다리 걱정, 정확하게는 서민들 대출 못 받게 하면 어떡하나
그렇게나 걱정을 해준다는 건데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 미친놈들이 그러는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1번. 대출 폴로 땡겨 집 사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2번. 대출 폴로 땡겨 집 사고 싶은 사람들을 상대로 집을 팔고 싶은 사람들과 건설회사를 위해. 정답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대로일 겁니다. 그거 사고 싶으면 어련히 알아서 안 살까? 10년 동안 영끌을 안 하겠다고 울면서 후회하고 다짐했는데 정책 대출이니 특례 대출이니 세금 퍼다가 대출금 보태준다 유혹하고 꼭 그렇게 30년, 40년 빚쟁이로 만들어야만 속이 후련했냐? 사실 속마음으로는 대출까지 받아 비싸게 집을 산 걸 후회하고 있는 소위 영끌족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물론 대한민국 내수 경제에 막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몸에 암덩어리가 생겼다는 걸 알지만 현대의학을 거부한 채 대한민국 집값은 우상향이라고 적힌 부적을 이마에 붙이고 언론사 가짜 전문가 부동산 유튜브 채널 총동원에 굿판을 벌이거나 아니면 부채 덩어리, 썩은 악성 종양을 도려내고 하루빨리 새 살이 돋게 만들거나 현재까지 정부의 스탠스를 보면 대놓고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빼내서 금융시장에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차 싶은 생각이 드는 순간 곧바로 태세 전환을 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그들은 여전히 부동산 불패를 외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부조화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인지부조화란 사이비 종교에 심취하거나 큰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관찰되는 현상인데요. 1987년 대한민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에서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사이비 종교에 속아서 돈이고 뭐고 다 가져다 바쳤는데 결국 속았다는 사실을 조심스레 깨닫지만 내가 그런 바보일 리 없기 때문에 결국 사이비가 아니라 진짜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코로나 저금리 유동성 대폭발 시기,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30년 대출을 굳이 다 갚지 않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싼 값에 아파트를 팔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삽니다. 풍선 효과 때문에 수도권 집값이 빠르게 오른다는 말을 듣고 출퇴근이 1시간 넘게 걸리는 동네에다가 아파트를 삽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이 멈추고 거래가 사라지고 하락 거래가 속출하기 시작하니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려는 그 순간 대체 누굽니까? 처음에는 부자 되라고 집 사라 숑숑숑 노래 쳐 불러 싸고 읽어주며 월급쟁이 유혹하던 그 인간들이 갑자기 표정 싹 바뀌고 태세 전환하며 그래도 내가 살 집 한 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지랄하는 무자격 싸구려 강의파리 새끼들 싹 다 잡아다가 2026년 보신각 제야의종 타종 행사 특별 게스트로 초청해 머리끄댕이 붙잡아 보신각 종 때리게 만드는 그날까지 이나망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영상 우려먹기는 오늘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니 나라가 망하지.